예, 관련해서 스포츠와 연예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종선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들으신 대로 이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서 이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가 일단 국제 대회에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반드시 좀 나가야 된다. 뭐 의무 대회라고 하는데 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여기에 안 나가겠다고 해서 뭐 일단은 진단서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래서 진단서 냈다고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국제 대회 참가 횟수에 의무가 있고 또 그 횟수 채우려면 음. 사실 이번 20일에 시작하는 일본 오픈, 27일에 시작하는 이 코리아 오픈은 한국에서 하는 본인이 한국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면 사실 그냥 참가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참가가 용이한데 이것에 나가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본인이 일단 정당하게 이제 진단서는 냈어요. 음. 하나가 이제 무릎이고 하나는 발목이고 오른쪽 무릎은 이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다쳤다고 했었고 예. 왼쪽 발목은 이 파리올림픽 직전에 또 다쳤다고 했고 네. 그리고 의사는 4주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목상으로 명분상으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건 아닌데 이제 지금 대중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거 조금 사실은 본인이 선수 부상 관리 그리고 대회 출전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좀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본인이 작심 발언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부상이 있으니 또 이 국제 대회 참가도 제 의지로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협회와 여러 가지 논의를 이어감에 있어서 네. 본인의 어떤 발언권에 대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무게를 치르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선수는 오래도록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어떤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이런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오비일학이라고 하죠. 딱 지금 하필 요런 얘기가 어떤 힘을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국내 기육해서 좀 추가 입장을 좀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배드민턴 협회가 문체부 조사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대회 출전하면 또 뭐 저도 기자지만 쟤들 가서 좀 물어볼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공항에서도 말을 아꼈었고 근데 만약에 코리아 오픈에서 나간다. 그럼 기자들이 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협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팀하고도 소속팀하고 얘기를 잘 나눈 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일단 언론 매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조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안세영 선수가 이제 경제적 보상 관련해서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폰서 계약 막지 말고 풀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이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이 실제로 수익을 보면은 세계 13위인 인도 배드민턴 선수가 지난해 한 97억을 벌었는데 안세영 선수 세계 1위인데 9억을 벌었다. 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허탈감도 들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안세영 선수가 아마추어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업팀 소속 프로 선수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신두 선수, 인도 선수가 이번 파리 올림픽 성적을 보면 16강에서 이 허빙자오 선수, 말하자면 우리 안세영 선수가 결승에서 물리친 거 허빙자오한테 네. 져서 이미 8강에 오르지 못한 선수입니다. 근데 우리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을 땄죠. 네. 그런데 지난해 또 상금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두 선수는 1억 원 안팎, 1억 원 정도야. 많이 해야 1억 원 정도인데 그런데 그 외 광고라든가 스폰서십으로 벌어들인 게 한 96억 원. 네. 합해서 97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세영 선수는 연봉이 지난해 6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어허. 거기다가 어떤 그 상금, 대회에 나가서 상금 받은 거 다 합하니까 8억 6천만 원. 어허. 그래서 이제 9억 원 살짝 넘어요. 근데 물론 이제 많은 금액이긴 네, 하지만 10배 차이인데 말하자면 아무리 인도에서 배드민턴이 인기 종목이라고 굉장한 인기 하더라도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포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두 선수의 이 놀라운 수익에 대해서 인도의 어떤 인도 팀들의 마케팅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벌었다. 이런 평가를 포브스가 했거든요. 네. 반하여 우리 안세영 선수는 프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협회에서 네, 실업 선수 정확히는. 네, 예. 실업 선수인데 이제 모든 뭐 명품 말하자면은 옷뿐이 아니라 네. 신발, 라켓까지 다 협회가 정한 아. 걸 쓰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게다가 연봉문도요. 이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시작할 때 5천만 원인데 이게 예. 고졸이라서 5천, 또 대졸은 6천. 오. 이게 또 차별이 있어요. 예. 그리고 계약금도 고졸은 1억, 대졸은 1억 6천. 아니지 금메달리스트한테 고졸, 대졸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협회에 묶여 있는 것도 대졸 선수는 5년인데 우리 안세영 선수는 실업팀 선수 고졸이라고 해서 또 7년을 묶여 있어야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시대 좀에 맞지 않는다. 너무 구식, 옛날식 방식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합해져서 이런 제도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차이, 경제적 보상을 세계적인 1위 선수급에 맞게 받고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중첩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협회가 좀 손질해보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한 것 맞습니다. 같고 또 어제는 또 이게 나왔습니다. 김태규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갑질, 폭언 뭐 이런 폭로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선수에 대한 갑질 폭언은 아니었다. 일단 그걸 말씀을 드리고 예. 일단 이제 어떤 고발이 나온 부분은 전직 직원입니다. 협회 전직 직원인데 네. 이게 한 명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게 맞다라고 좀 동의하는 부분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이것도 이 일 제대로 못하면서 욕설을 섞어서 말을 했고 또 본인 위주의 경영을 해서 본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또 이제 어떤 갑질이나 폭언이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협회 사무실이 송파에 있는데 네. 본인의 거처인 어떤 회사 사무실이 있는 충남으로 불러서 서산으로 불러서 이제 일을 보게 해서 직원들이 주 1, 2회는 혹은 많게는 2, 3회는 또 그 충청도를 가야 했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지역의 대회가 있으면 서울에서 가서 말하자면 픽업을 해서 다시 또 다른 지역대회를 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1,000km를 운전한 네, 그런 직원도 있었다. 말하자면 1,000km도 힘들지만 내가 어떤 운전기사냐 이런 부분 그런데 그럴 때는 원래 협회에서 대유를 주게 돼 있다고 합니다. 대체 휴가를 써야 하지만 밀린 업무 때문에 대체 휴가도 못 썼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직원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로 확인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이 주장이다.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 여하튼 이 안세영 선수와 협회 간에 어떠한 그 서로 너무 다른 말을 하고 있고서 이제 문체부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협회장에게 불리한 그러니 증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태규 회장도 뭐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뭐 입장이 그렇습니다. 나온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